일단은 인사부터 먼저 드려야겠죠. 네, 저는 지금 현재 언바른국어학원 또 바른중동국어에서 총괄 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 날씨가 좀 많이 추워요. 추워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오늘 예약하신 분들이 한 10명이 좀 넘으셨는데 와 이거 한 두세 분 오시면 많이 오시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목소리를 좀 깔아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괜찮나요? 네.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예비 중1이에요, 그죠? 예비 중1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6학년, 그죠?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끌어갈 건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맨 앞에 화면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혹시 앞에 요게 조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집에 보시면 자료집의 맨 앞에 부분에다가 저희가 이 PPT를 이 화면을 복사해가지고 컬러 프린트 해가지고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장하고 요 다음 장이 넘어가면 이제 바로 그 자료집으로 확실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 장은 그냥 말 그대로 자랑질이고요. 네, 자랑질이고요.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현재 아이들, 현재 저희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왜 근데 중1이 없어요? 네, 중1이 없어요. 저희가 이건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 연도 이제 12월 말에 중1을 예비 중1을 처음으로 오픈을 합니다. 처음으로 오픈을 하는 거고 중2나 중3은 계속 해왔고 그래서 지금 중1은 현재 없는 상태고 중2에 중3에 이렇게 좀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자랑질이었고요. 제가 커튼을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좀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대학교 때 이후로 제가 이거 처음 만들어 봤거든요. 이 커튼 만드는 거 해봤는데 자 여기 저희가 이제 드디어 언바른국어학원이 원래는 사실 고등부 전문학원이에요. 고등부 전문학원으로 성장을 했고 지금 전체 인원이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국어 단과로는 꽤 큰 학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등부에서 이제 중등부로 갔다가 중등부 중3 그다음에 중2까지 쭉 해오고 있다가 이제 중1까지 하면서 지금 여기를 새롭게 쫙 오픈을 한 거예요. 원래는 4층과 2층만 썼었는데 저희가 이제 3층까지도 중등반으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저희 학원을 많이 다니게 된다면 지금 요 공간에서 수업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설명해도 물론 더 훨씬 큰 강의실도 있어요. 4층이나 이런데 근데 그래도 어머님들한테 좀 선보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쪽으로 좀 모셨고요. 사실 이 소재들도 다 저희가 친환경 소재 그런 거 갖다 쓴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막 뭐 불 안 붙고 뭐 되게 좀 비싼 거 그런 것도 갖다 쓴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공부하는 환경을 좀 잘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입니다. 그 자료집에 나와 있는 PPT가 여기서부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예비 중1이에요, 그죠? 예비 중1인데 저희는 일단 컨셉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기본부터 차근차근.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으로. 그리고 좀 어려운 한자성어 제가 하나 골라봤거든요. 등고잡이라는 한자성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처음 맨 밑에서부터 조금씩 올라간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등고잡이의 정신으로 아이들을 한번 가르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예비 중에 올라오는 학생들이지만 어머님들도 아실 건 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대입제도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물론 아직은 조금 먼 나라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멀진 않습니다. 은근히 가까워요. 자, 2028 대입제도. 먼저 왜 2028이냐? 2028에서 가장 많은 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거의 중심으로 끌어가지 않을까. 물론 요새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또 수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예비 중일 아이들 때는 또 어떻게 조금 바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 큰 틀은 아마 크게 갑자기 확 뭔가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수능 국어예요. 국어 수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바뀌었다는 표현보다는 옛날로 돌아간 거죠. 옛날 수능으로 돌아간 건데 원래는 이렇게 지금 고2, 현 고2까지는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었어요. 수능에서도.
그래서 합법과정은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공통은 무조건 다 봐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큰 단점은 지금 고2 애들 이거 문제예요. 현 고2 애들이 여기에서 큰 단점은 문법을 버려요. 언어와 매체가 사실 여기가 문법이거든요. 근데 이 문법을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나는 어차피 수능에서 선택 과목으로 합법작문 선택할 거니까 나는 문법 안 해도 돼 라고 여깁니다. 아니, 예, 하나씩 앉으세요. 그래서 문법을 안 하는 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거를 커버하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다 봐야 돼요. 누구나 다 합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라는 국어의 전 분야를 다 보는 국어 수능으로 바뀌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수능 체제가 바뀌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5등급 체제. 5등급 체제. 이거 내신이죠. 내신.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게 중등국어를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하실 거잖아요. 근데 중등국어 3년을 하는 동안에 어머님들이 이게 너무 등급이 잘못된 등급 체계가 너무 체득화되어 버려요. A등급, B등급 이런 게 이제 중등국어에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등국어의 체계를 좀 아셔야 돼요. 고등 내신은 5등급 체제예요. 5등급 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됐죠. 원래는 9등급이었어요. 원래는 9등급이었는데 지금 이제 현 고1부터 5등급 체제로 바뀌었죠. 근데 교육 정책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으신 어머님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거 5등급 체제에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죠. 5등급 체제를 적용했던 취지는 아이들의 과도한 경쟁을 좀 완화하자 이런 얘기였거든요. 취지는. 근데 사실 그러려면 뭘로 바꿨어야 돼요? 체제를. 점수 매기는 체제를. 사실은 절대평가로 바꿨어야 돼요. 근데 상대평가예요. 5등급 체제인데 상대평가예요. 전 이게 왜 이렇게 해놨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차라리 5등급 체제로 갈 거면 절대평가로 해서 정말 등급 간의 그런 격차를 좀 완화하고 그러니까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라면 웬만한 아이들이라면 다 1등급이 나오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줄 세우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바뀌거든요. 9등급제일 때의 1등급이나 2등급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고등국어의 1등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3등급이나 4등급이었던 아이들이 2등급을 받아요. 물론 이건 절대적인 비교입니다. 절대적인 비교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1등급은 그렇다 쳐요. 근데 2등급인데 9등급 체제일 때 몇 등급인 아이들까지 2등급이 된다고요? 4등급이었던 아이들까지 2등급이 된다고요. 솔직히 고등국어에서 4등급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솔직히 못한 거예요. 공부 안 한 거예요. 최소 3등급은 나와야 돼요. 최소 3등급은. 근데 그 공부 못했던 아이들까지도 2등급이 돼버리니까 대학에서 이 내신 5등급제를 믿지 않는 거죠. 야, 아무나 2등급 된다며? 아무나 1등급 된다며?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어요. 1등급을 받지 못하면 내신입니다. 내신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서울 상위권 대학은 사실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돼요. 성균관대에서 유일하게 발표를 했거든요. 수시가 그 용어부터 정립을 해드려야겠네요. 수시는 내신으로만 가는 거예요. 아시는데 괜찮아요? 네, 수시는 내신으로만 가는 거예요. 내신으로만. 그래서 내신으로 갔을 때 성균관대에서 발표를 했어요. 요게 오해 없이 보셔야 돼요. 1 쉼표 2가 아니에요. 1포인트 2예요. 그러니까 1.2등급이에요. 1.2등급.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전과목이 성균관대를 가려면 거의 모든 전과목이 1등급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모든. 그러면 성대보다 더 높은 학교들, 일명 스카이라고 불려지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은 몇 등급이어야 갈 수 있어요? 무조건 올 1이어야 돼요. 올 1. 그래야 내신으로, 수시로 서울권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성균관대도 좋은 학교입니다만 그거보다 더 높은 학교를 솔직히 원하시잖아요. 지금은 어머님들께서 꿈과 희망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그거 가지고 뭐라 안 합니다. 절대 지금은 꿈과 희망을 가질 때입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를 높인다. 자, 수능 최저. 이 수능 최저라는 게 이거거든요. 수시로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수능 시험에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뽑아주겠다. 이게 수능 최저예요. 근데 이번 연도 4월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4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의 수능 최저가 작년에 비해서 더 적용하는 학교가 많아졌고 커트가 높아졌어요. 1등급 이상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신만 잘 봐서는 인서울 좋은 학교 스카이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수능 최저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무서워요. 저는 대학별로 면접이나 서류심사 등을 추구한다. 서울대가 시작을 했죠. 서울대가 첫 스타트를 끊었어요. 서울대가 수시임에도 불구하고 막 여러 가지 뭐 면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서류 전형들을 막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학교에서 내신 5등급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정시 얘기예요. 수능으로만 가는 거죠. 수능으로만 대학을 가는 겁니다. 제가 원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어요. 원래는 정시는 수능으로만 가는 겁니다. 근데 바뀌었죠. 요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정시 비율을 40% 이상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습니다. 근데 이 40%라는 건 사실은 지방권 대학까지 합쳤을 때 정시 비율이 40%인 거예요. 지방권까지 합쳤을 때. 인서울권은 32% 정도 되죠. 정시로 32% 정도 뽑습니다. 그러니까 정시의 문이 40% 이상이나 높아졌다. 정시의 문이 넓어졌다. 수능으로만 대학을 갈 수 있는 문이 넓어졌다. 이건 지방권의 얘기고요. 지방권이고 인서울권은 얘기가 다릅니다. 그럼 또 하나 정시는 곧 내신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는 정시는 곧 수능이었어요. 근데 그 공식이 깨졌어요. 정시는 곧 내신이다. 왜냐? 정시임에도 불구하고 내신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서울대 반영합니다. 연대 반영합니다. 고대 반영합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가 반영을 해요. 그러면 이 세 학교가 움직였으니 나머지 학교는 당연히 움직이겠죠. 특히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자녀분들 당연히 이때가 되면 인서울권의 거의 모든 대학들은 정시에도 내신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자면 정시로 수능으로 먼저 합격자의 2배수를 뽑아요. 2배수. 그러니까 100명이면 200명을 먼저 뽑는 거죠. 그 다음에 이 200명의 아이들을 가지고 내신 성적, 고등학교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내신 성적으로 커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 합격자 수를 배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현재 고이들은 그게 가능해요. 나 정시파야. 나는 정시만 할 거야. 난 그래서 내신 공부 안 할 거야. 가능해요. 근데 지금 고1부터는 불가능해요. 인서울을 노린다면요. 인서울을 노린다면. 그것도 스카이를 노린다면.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내신이 그만큼 많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저희 학원 얘기를 또 해야겠죠? 자, 이렇게 지금 내신이 중요해졌는데, 고등학교 내신이 중요해졌는데, 그래서 이거 부분 조금만 할게요. 그만큼 고등학교 내신이 중요해졌는데, 저 지금부터 읍소를 좀 할 거예요. 읍소. 어머님들께 제가 읍소를 하고 싶은데 뭐냐면 중학교 1학년 이제 올라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 많으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중학교 올라와서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제일 걱정되는 과목이 보세요. 우리 까놓고 얘기해볼까요? 제일 걱정되는 과목 국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알아요. 수학이잖아요. 수학 제일 걱정되잖아요. 저도 알거든요. 수학 중요해요. 저도 국어 강사지만 물론 제 와이프가 수학 강사입니다. 제 와이프가 수학 강사지만 저는 국어 강사지만 수학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 계신 이유가 뭐예요? 요즘 국어학원 설명회잖아요. 왜 오셨어요? 수학 공부할 시간을 벌기 위해 국어를 빨리 끝내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국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해놔야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 공부할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중학교 때 국어를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 그거 100%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100%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읍수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 독서 막 책을 막 읽혀야 돼. 중학교 때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뭐 책 많이 읽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막 추론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 도움돼요. 도움은 되는데 그거를 메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옛날 말이에요. 서술형, 논술형이 많아진다는데 그럼 서술형, 논술형 많아지니까 많이 써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아요. 많이 써봐야 돼요. 근데 뭘 가지고 쓰냐예요. 어떤 소재를 가지고 쓰느냐. 제가 지금 읍소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히 중학교 1학년 이제 갓 올라오시는 어머님들이요. 가장 국어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문을 두드리는 학원들이 어떤 학원이냐면 논술학원, 독서 논술학원. 가장 많이 문을 두드리세요. 제가 그분들 보고 틀렸다는 아니에요. 틀렸다는 아닌데 조금은 생각의 방향을 조금은 틀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저희가 왜 중2까지 계속 했으면서 왜 중2를 못하고 있었는지 저희의 치부를 드러내드릴게요. 저희의 치부를. 자, 바른국어 수업 계획입니다. 1년 동안의 커리예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1년 동안. 먼저 12월 마지막 주 토요일부터 스텝 1, 예비 중일 스텝 1이 시작됩니다. 예비 과정이라고 합니다. 예비 과정이라고 하는데 왜 저희가 예비 과정을 스텝 1과 스텝 2, 즉 2월 말까지 예비 과정이라고 해놨냐면 저희가 중학교 1학년 이제 갓 올라온 아이들한테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또 어머님들의 가치관과 저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중1 갓 올라온 애들에게 왜 레벨이 필요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아이들한테 자, 너는 처음 시작부터 최상위반으로 가. 넌 처음 시작부터 기본반으로 가. 넌 정규반으로 가.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갓 올라온 애들한테. 그래서 저희는 2개월 동안 12월 말부터 2월 말까지 2개월 동안 레벨 없습니다. 레벨 없이 일단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중학교의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2개월 동안 쏟아 부을 겁니다. 가르쳐 줄 거예요. 문학, 문법, 독서, 기본기부터 싹 가르쳐 줄 거예요. 그 다음에 2개월이 끝난 이후에 스텝 3가 들어가기 바로 전에 분기고사, 레벨 테스트를 그때 볼 거예요. 그때 봐서 이제 S반과 정규반으로 나눌 거예요. 그럼 쌤, 왜 S반과 정규반으로 나눌 때 그럼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미래성, 창의성, 독창성 이딴 거 안 봐요. 이딴 거 뭐하러 봐요? 저희가 보는 건 딱 하나, 진짜 딱 하나예요. 성실성. 얼마나 이 아이가 2개월 동안 자기한테 주어진 것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그래서 분기고사 볼 때요, 2월 말에 볼 때 정말 배운 걸로만 낼 거예요. 네가 공부했어? 그러면 한번 너의 실력을 펼쳐봐. 이게 저희의 의도예요. 뭐 갑자기 머리가 막 엄청 똑똑한 아이가 갑자기 막 레벨 테스트를 훅 잘 보고 이렇게 안 만들 거예요. 성실한 아이들이 점수가 잘 나오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성실도가 뛰어난 아이들이 S반으로 가고 아직은 조금은 미흡한 아이들이 정규반에 있고, 물론 이게 고정돼 있진 않습니다. 고정돼 있진 않아요. 제가 또 설명드릴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스텝 3, 그 다음에 스텝 4, 스텝 5, 스텝 6 계속 이렇게 갑니다. 요 스텝이 바뀐다는 건 뭐가 바뀐다는 얘기냐면 교재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교재가 바뀔 때 스텝이 바뀌어요. 그래서 교재를 저희가 보통 4주에서 길게는 한 6주 정도까지 그렇게 교재를 만듭니다. 저희의 교재는 무조건 다 자체 교재예요. 외부 교재 안 씁니다. 외부 교재 쓸 게 없어요. 외부에 쓸 게 없고 자체 교재로만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이게 1학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2학기 과정에 가면 역시 스텝 7, 스텝 8 하다가 추석 때는 하루 쉽니다. 그리고 10월달 스텝 9 하다가 자, 드디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기말고사라는 걸 보죠. 처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기간을 이렇게 6주를 잡습니다. 아니 무슨 6주씩이나 잡아요. 저희가 원래 중등부는 원래 5주를 잡아요.
원래. 근데 그 5주도 사실은 4주 동안은 시험 대비를 하고 마지막 한 번은 직전 대비라는 거랍니다. 그렇게 해서 5회거든. 아니, 그렇게 해서 5회거든요. 근데 중1은 6주를 잡아요. 왜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애들 처음 시험 보는데 5주 동안 그 모든 걸 끝내야 된다. 애들한테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6주라는 조금 긴 시간, 그 시간 동안 기말고사 대비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비 중2로 전환이 되고요. 자, 그러면 분기고사 얘기를 또 말씀드릴게요, 이제. 자, 만약에 2월 마지막 주에 보는 분기고사에서 만약에 S반으로 못 올라갔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2개의 스텝이 종료될 때마다 분기고사라는 걸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분기고사를 통해서 정규반에서 S반으로 가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S반에서 정규반으로 오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좀 순환되는 그렇게 좀 만들 겁니다. 자, 저희가 분기고사를 왜 이렇게 자주 보냐? 이유가 있어요. 중1은 저희가 참 분당권의 중1 애들한테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중학교들한테 아쉬운 게 뭐냐면 연간 1회만 봐요, 시험을. 분당권에서 중학교 1학년들이. 그거 너무 아깝거든요. 사실 중간중간에 이 아이들의 실력을 좀 계속 좀 평가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 아이들이 평가를, 제가 조금 격하게 얘기할게요. 평가를 당해야 열심히 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시험을 대체하기 위해서라도 분기고사를 이렇게 좀 자주 보는 거예요. 실제 학교 시험처럼 저희가 막 공부도 시킬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학습도 파악하고 레벨만 반배정하기 위해서 분기고사를 이렇게 좀 자주 실시를 할 겁니다. 물론 분기고사 물론 중간중간에도 상담은 많이 드릴 거예요.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 굉장히 많이 드릴 건데 분기고사 점수가 나오면 그때 좀 더 집중적으로 상담들을 많이 드릴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더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개강을 하면 12월 마지막 주에 개강을 하면 이렇게 시간표가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딱 4개 반만 운영할 거예요. 아마 이거 1년 내내 이렇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증반 안 할 거예요. 저희가 왜냐면 저학년이기 때문에 소수반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막 여러 개 반을 막 이렇게 하면 분산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딱 4개 반 정도. 요렇게 토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6시, 일요일 10시, 일요일 6시. 이 4개 반을 다 오는 게 아니에요. 4개 반 중에 하나만 오는 겁니다. 하나만 오는 거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수업이 있습니다. 아니 쌤 왜 평일에는 없어요? 네, 평일에 없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수학학원 때문에. 수학 다녀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학의 중요성 저도 안다고요. 그리고 2번째 이유는 클리닉 때문이에요. 그건 제가 또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어쨌든 이렇게 4개 반을 진행을 하다가 2월 마지막 주에 레벨 테스트 봅니다. 그죠? 레벨 테스트 보면 정규반과 S반으로 나뉘어지고요. 반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토요일 10시에 정규반 하나, S반 하나. 그리고 이 토요일 6시에 정규반, 일요일 10시에 정규반, 일요일 2시에 정규반. 그래서 S반은 딱 하나 생깁니다. 아니 그럼 쌤 정규반과 S반이 도대체 뭐가 달라요?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그래요? 다른 거 저는 약간 솔직한 편이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제가 들어가요. S반은 원장 직강이에요. 원장 직강인 거고 물론 문학만 원장 직강인 거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수업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걸 어떻게 수업하는지. 먼저 12월 마지막 주에 딱 시작이 되면 이렇게 3분야. 문학 1시간, 문법 1시간, 독서 1시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문학과 문법을 잘 봐주세요. 제가 가로 안에 적어놨는데 기본 개념이라고 적었어요. 저희는 모르겠어요. 어머님들이 만약에 우리 아이는 월등해. 우리 아이는 뛰어나. 월등해서 기본 개념 필요 없어. 우리 아이는 빨리 그냥 뭔가 막 양식으로 쭉쭉쭉 해야 돼. 그럼 저희 학원 그러지 마세요. 저희 학원 그런 학원 아니에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기부터 갈 거예요.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2달 동안이에요. 1월, 2월 2달 동안 기본 개념으로만 갈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먼저 시 부분의 기본 개념들을 쭉 갈 건데 지금 여기 작품들이 보이시죠? 뭐 밴드라미, 별밤의 3월, 연탄 한 장 이런 기본 작품들이 있어요. 자, 이 기본 작품들은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실제 중학교 교과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중학교 작품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어떤 거는 중학교 1학년 것도 있어요. 예. 저희가 아시겠지만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그죠? 교과서 바뀐 거 아실 거예요? 싹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된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이에요. 옛날 교과서가 아니고. 이렇게 작품을 통해서 개념 쭉쭉쭉 진행할 거고. 그 다음 문법. 자, 문법은 제가 좀 힘있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 애들이 가장 많이 안 배우는 게 사실 문법이에요. 가장 안 배워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문법이에요.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문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어느 정도 그 기본기를 좀 만들어 놓기 위해서 중학교 과정에서도 문법을 굉장히 깊게 다룹니다. 많이 다뤄요. 그래서 문법을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해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저희가 중학교 2학년 애들 처음에 딱 저희 학원에 등원했을 때 문법을 딱 가르쳐보면 애들 정말 와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미치겠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시작하니 중학교 1학년부터 기본 개념을 좀 가자. 근데 혹시 형제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문법의 가장 처음은 원래는 음운이에요. 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 그게 맨 처음이거든요. 근데 왜 품사를 다루냐? 품사가 중학교 1학년 때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등장을 하는 품사를 위해서 일단 품사부터 빨리 기본을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 아이가 학교 수업 가서 나 저거 학원에 배웠어. 저거 저런 거지 라고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게. 그래서 품사부터 잡을 거예요. 학교 커리에 맞춰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독서는 이용생이라고 돼 있죠. 이용생. 제 이름이 이용관이라서가 아닙니다. 웃어주실래요? 이용생 뭔지 아시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걸 하자.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중2를 망설였어요. 저희가 제가 아까 그랬죠. 저희 학원의 치부를 말씀드리겠다고. 그죠? 저희 학원의 치부가 바로 이거였어요. 독서. 왜 치부였냐면 저희는 책을 읽는 독서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책 읽는 독서라고 하는 건 뭐 한우리 독서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보문고 가서 책 사서 읽는 거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2를 망설였어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괜히 이거 손대는 거 아닌가? 괜히 애들한테 죄 짓는 거 아닌가? 솔직히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2를 좀 미뤘었어요. 근데 해보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노선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왜 이용우생이냐면 독서는 독서예요. 분명 책을 읽긴 읽어요. 근데 교보문고 가서 책 사는 책이 아니에요. 자, 기후변화와 정의, 소비에 관련한 주제통합 독서, 토론 수업, 여기 나와 있는 이 작품들이죠. 이게 비문학 지문인데 이거 어디에 나오는 작품들일까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비문학 작품들이에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가 제가 본 그 어떤 책보다 검수도 잘 돼 있고 체계화도 잘 돼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교과서는 저희는 고등학교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가져온 글들을 아이들한테 읽을 거예요. 교보문고 가서 책 사서 읽는 게 아니라 실제 아이들한테 필요한 지문들. 이거 그래도 양이 꽤 됩니다. 양이 꽤 돼요. 요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읽을 거고, 그 다음 마지막 4주차 때, 요때 독서 논술이란 걸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주차, 2주차, 3주차는 교과서 독서. 그리고 4주차는 어머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일반 독서 논술.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독서 선생님도 따로 모셨어요.
일반 국어 선생님이 아니라 독서를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따로 저희가 초빙을 해서 그분이 수업을 하실 거예요. 독서 수업을. 자, 혹시 연간 커리가 궁금하다. 1년 동안에 뭘 배우는지 다 궁금하다. 그러시다면 자료집에 뒤편으로 넘기시면 페이지 넘버링이 되어 있는 자료집이 있거든요. 거기에 15페이지부터 저희가 연간 커리를 쫙 실어놨어요. 1년 동안 뭘 배우는지.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 나중에 한번 참고 삼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수업 내용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는 무조건 예술과제예요. 예술과제가 있어요. 왜 예술과제가 있냐? 쌤 배우지도 않은 걸 어떻게 풀어요? 네, 배우지도 않은 걸 풀어야죠. 배운 것만 풀어서는 안 돼요. 배우지 않은 걸 풀어봐야, 부딪혀봐야, 아, 이게 이렇게 푸는 건가? 하고 어렴풋이라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술과제 한 것을 주말 수업 때 선생님과 같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면서 해설을 하시겠죠? 얘들아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근데 중1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문제수가 되게 적어요. 저희가 일부러 조금 넣었어요. 풀어와야 될 문제수가 많지 않아요. 기본 개념 위주로 갈 거예요. 처음에는 개념 잡아야 돼요. 무조건 처음엔 기본 개념 잡아야 돼요. 그리고 주말 수업이 끝난 이후에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클리닉을 요렇게가 한 주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주 세트. 자, 문법은 품사부터 시작합니다. 품사가 단어거든요. 단어부터 시작해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 때마다 조금씩 심화시킬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제 문제수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아이들을 좀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나중에 어차피 뭐 꼭 저희 학원을 안 보내시더라도 어떤 학원을 가시더라도 그 질문은 학원에 하지 마세요. 그 질문은. 이 질문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질문을 하면 학원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어머니 아직 잘 모르시네? 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면 선생님 문법을 얼마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이 질문 하지 마세요. 문법은 끝내는 게 아니에요. 끝낼 수 없어요. 끝낼 수가 없어요. 수능 보는 바로 전날까지 해야 되는 게 문법이에요. 네. 문법은 끝내는 게 아니고 조금씩 쳇바퀴 돌리듯이 돌리면서 심화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종착지는 수능이겠죠. 네. 자, 실제 문법 교재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저 정말 자랑하고 싶거든요. 저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이라 저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이거 교재요. 옛날 드라마 대사 좀 쓸게요. 한 땀 제가 만든 거예요. 한 땀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 어떤 선생님의 도움도 받지 않고 제가 한 4개월 걸린 것 같아요. 한 4개월 걸린 것 같은데 문법, 문학, 독서, 독서는 아니네요. 독서는 독서 선생님이니까 문법, 문학 이런 거 다 제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일단 중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는 그림하는 것보다 약간 좀 그림 형태로 보여주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 그래야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시각자료들, 유식한 말로 하면 시각자료고요. 서숙한 말로 하면 그냥 만화를 좀 많이 넣었어요. 일부러.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도 좀 넣고, 그리고 개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그림도 넣고, 이런 개념 들어가 있고, 요런 개념 위주로 좀 만화를 좀 쉽게 갈 거예요. 처음에는. 물론 나중에는 그림이 좀 많이 빠지겠죠. 그림이 좀 빠지고 글 위주로 많이 가겠죠. 자, 그리고 요런 기본 개념 들어가 있고, 자, 요게 과제인 거예요. 요게 과제. 요거는 교사용 거라서 빨간색으로 답이 나와 있거든요. 빨간색으로 답이 나와 있는데 학생용 거에는 저 빨간색이 없겠죠. 가로 안에 빨간색이. 이거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겠어요? 오래 안 걸려요. 단 이걸 하려면 앞에 개념들을 자기가 다 읽어봐야 이 빈칸들을 채울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꾸며져 있어요. 문법은. 자, 이제 독서입니다. 독서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과서 독서로 3주, 그리고 독서 논술 1주. 이렇게 해서 3주 1주가 하나의 독서 세트입니다. 4주 동안에 4주 계속 끊어가는 거예요. 먼저 교과서 독서.
자, 여기 적혀놨죠?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지문을 가져왔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중학교 1학년들한테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나중에요. 제 말 믿어보세요. 나중에요. 저희 나가시면 바로 문 앞에 교재 깔아놨어요. 처음에 스텝 1 교재 깔아놨어요. 보세요.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충분히 읽을만 해요. 충분히 읽을만 하고 글의 내용도 꽤 재밌어요. 그런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가져와서 여기 저희의 이게 사상이거든요. 저희의 가치관이거든요. 뜬구름 잡는 독서 하지 말자. 제가 독서 논술 하시는 학원 원장님과 약간의 좀 친분이 있습니다만 그분이 토로하시기를 뭐라고 토로하시냐면 애들한테 책 한 권을 선정을 한대요. 그래서 2주 정도의 시간을 준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책을 읽어오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읽었다는 전제하에 뭔가를 막 하신대요. 근데 처음에는 잘 읽다가 좀 지나면 애들 안 읽어요. 시간도 없고 사실 시간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거 뜬구름 잡는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러느니 읽을 만한 분량의 고등학교 교과서 지문을 읽히자가 저희의 생각인 거예요. 읽을 만한 분량. 한 주 동안 읽을 만한 분량. 그래서 좀 도움이 되는 독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에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들어있어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학습활동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교과서에 실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교과서에는 학습활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술형, 논술형 대비를 정말 잘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걸 아이들한테 써오게 시킬 거예요. 읽고 써오게. 그래서 이 학습활동을 통해서 읽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논술형, 서술형까지 대비할 수 있게. 혹시 어머니들 너무 더우시면 히터를 좀 끌까요? 안 꺼도 될까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실까요? 자, 그래서 교과서로 논술까지 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실제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실제 교과서 독서 1주, 2주, 3주 동안 1, 2, 3 하는 교과서 독서입니다. 먼저 이렇게 읽기 전 생각하기라고 이게 환경에 대한 얘기거든요. 환경에 대한 얘기. 그래서 먼저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좀 얘기를 해요. 뭐 환경 오염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들이 요걸 읽어오는 거예요. 요걸 읽으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독서가 아니고 저희는 정말 도움이 되는 독서를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각 문단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문단 요약 정리하기라는 빈 칸을 넣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읽으면서 동시에 여기다 본인 나름대로 요약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단도 마찬가지. 그리고 만약에 혹시 좀 어려운 어휘다. 여기 아무래도 애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단어다. 그러면 저희가 어휘도 옆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모르는 단어가 있다. 그러면 여기 모르는 어휘 찾기라고 있는데 여기다가 본인들이 단어를 적어 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그애들 또 설명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교과서 독서를 진행합니다. 자, 그럼 읽고 나서, 자, 본인이 읽었어요. 읽고 나서 이걸 본인이 해오는 거예요. 내용 확인하기라는 이걸 해오는 거예요. 뭐 문단을 요약하는, 문단 그 전체 글을 요약하는. 지금 이게 복합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글 3개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글 3개를 따로 중심을 정리하는 거. 중심 내용 정리하는 거, 이걸 해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잘 못할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라는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보자! 자,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조금 못하더라도 저희가 계속 첨삭도 해주고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걸 계속 알려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 문단별로 정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과제는 아니에요. 과제는 아니고 수업 때 이제 선생님과 막 1시간 동안 뭐 환경이 어쩌고저쩌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겠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한 다음에 수업 끝나기 한 10분 전쯤에 직접 논술을 써보는 거예요. 교재에다가 수업 중에 자기가 뭐 자신의 생각을 쓰는 거죠. 뭐 환경이 어쩌고저쩌고 누가 뭐 책임을 져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쫙 쓰는 거예요. 자, 썼어요. 수업이 끝났어요. 쓴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쓴 걸로 끝나면 그거는 쓸모없는 글이거든요. 자, 그래서 쓴 다음에 제가 한번 시연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독서 선생님이에요. 애들이 다 썼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휴대폰을 딱 들어요. 휴대폰 딱 들고 아이들이 쓴 거를 사진을 탁 찍어요. 쓴 거를. 그리고 아이들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교무실 들어가셔서
그 사진을 뭐 프린트 하시든 아니면 태블릿을 이용하셔가지고 첨삭을 하기 시작을 해요. 첨삭을 쫙 하면 빨간색으로 막 해요. 그 다음에 다 되면 아이한테 사진 전송. 여기서 사진 전송은 어머님들한테도 갑니다. 어머님들과 아이에게 첨삭한 사진이에요. 첨삭한 사진이 샥 갑니다. 아마 아무리 늦어도 정말 아무리 늦어도 그날 저녁까지 갈 거예요. 그날 저녁까지. 오전 아이라면 그날 저녁까지 갈 거고, 만약에 저녁반 아이라면 그 다음날 오전까지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첨삭된 사진이 갑니다. 그러면 과제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저희는 책이 2권이에요. 수업 때 쓰는 책이 2권이에요. 과제집이라는 게 있어요. 과제집으로 가서 선생님이 보내준 첨삭된 사진 있죠. 첨삭된 사진, 그 사진을 보고 과제집이라는 곳에다가 과제집에는 더 읽을 거리라는 것도 있어요. 조금 더 풍부하게 글을 쓸 수 있게 더 읽을 거리를 넣어놓고 선생님의 사진을 보면서 선생님의 첨삭 사진을 보면서 자 선생님의 첨삭을 바탕으로 다시 쓰는 논술이라고 돼 있죠. 여기다가 다시 쓰는 거예요. 그 글을 첨삭을 바탕으로 해서 요게 과제집이에요. 그러면 자 생각해보세요. 과제집 안에 써있는 글은 첨삭 전이 아니라 첨삭 이후에 본인이 다시 쓴 글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수업 때 10분 동안 썼던 글보다 훨씬 더 좋은 글이 나와 있겠죠. 그럼 이 과제집을 나중에 4주가 딱 끝나고 나면 본인만의 좋은 글로 짜여져 있는 차 있는 과제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본인이 내가 이렇게 썼구나 좀 성취감도 좀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학교에서 수행평가할 때 수행이 막 자기가 읽은 거 막 쓰는 거 뭐 제출하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이거 과제집 제출하면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주차 때 진행하는 독서 논술. 자, 이게 이제 저희가 합의점을 찾은 거죠. 그래, 그래도 책은 좀 읽어야 되지 않을까? 어머님들도 아이들도 원하지 않을까? 그래서 독서 논술을 이제 합니다. 자, 독서 논술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맨 처음 스텝이 딱 시작될 때 자, 얘들아, 요번 스텝의 맨 마지막 4주차 때 독서 논술할 책은 이거야 하면서 아이들한테 먼저 미리 알려줘요. 4주 전에 알려주는 거죠. 4주 전에. 그러면 3주 동안 열심히 그 책을 읽어요. 3주 동안. 절대 두꺼운 책 권하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충분히 읽을 만한 책을 권할 거예요. 그런데 3주 동안 책을 읽는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조금 불성실한 학생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러면 3주 전에 3주 4주 전에 분명히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저 아마 안 읽을걸요. 제가 불성실한 학생이라면 저 가만히 있을걸요. 몰라. 그러다가 정말 4주가 됐어요. 어머 당장 내일 수업이에요. 그럼 저 그때서야 엄마 나 어떡해 엄마 나한테 말해줬어야지. 그리고 그때서야 막 또는 구글링 이거 할 거예요. 저라면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빠져나갈 구멍을 없애고 싶어요. 이걸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매 주차마다 독서 퀴즈로 내용을 확인시킬 거예요. 즉 저희가 최소한의 분량을 정해줄 거예요. 매주마다. 자, 이 책에서 요번 1주차지만 요 책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50페이지까지 무조건 읽어야 돼. 적어도 50페이지까지 읽어야 돼. 라고 말해줄 거예요. 그러면 수업 때나 클리닉 때 독서 퀴즈, 그 부분에 해당하는 독서 퀴즈를 아이들한테 낼 거예요. 서면으로, 종이로. 그럼 아이들이 거기서 뭐 OX도 있을 수 있겠고, 뭐 객관식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겠죠? 읽어야만 볼 수 있는 문제. 50페이지까지 읽어야만. 그걸 만약에 통과를 못했다. 그럼 죄송하지만 남길 겁니다. 남겨서 그 50페이지까지 다 읽는 거 확인하고 집에 보낼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엄청 두꺼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날 그 주에 정해진 분량 읽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잡아야 한 3, 40분? 많이 잡아야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는 남겨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매주 확인을 할 거예요. 읽는지. 그리고 마지막 4주차 때 이걸 하는 거예요. 논술을 쓰는 거예요. 논술, 정말 논술을 쓰는 거예요. 자, 논술도 뭐 일반 아까처럼 안 써요. 아까는 아까 보셨겠지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선으로만 돼 있잖아요. 마지막 4주차 때 논술은 이게 아니에요. 자, 먼저 이거부터. 저희가 11분을 선정했어요.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동안
4주 동안에 한 세트 마지막 4주차가 독서 논술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총 11번의 독서 논술 수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11번에. 그래서 11번의 도서를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요번 첫 번째 도서는 요거예요. 시장가 가격 좀 많은 10대. 이걸 저희가 왜 요걸로 선정을 했냐면,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스텝 1에 비문학 지문들, 그 교과서 독서에 대부분 경제 파트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랑 좀 연결시켜서 독서 논술을 읽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독서 논술을 선택을 했고, 이렇게 11번. 이거 나중에 서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저희가 매주 또 확인을 할 거고요. 독서 퀴즈로 확인을 할 거고. 자, 이게 실제 독서 그 4주차 때 진행하는 독서 논술 교재예요. 자, 이 책을 딱 먼저 애들한테 알려줄 거예요. 야, 이런 이유로 읽어야 돼. 이런 이유로 이 책은 되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맨 첫 차시 때 1주차 시작할 때 이걸 알려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읽고 나서 이거를 해오는 거예요. 다 읽고 나서 요런 OX 문제도 있고요. 요 OX 문제예요. 어느 OX 문제인데 보시면 근거 적는 란이 있어요. OX의 가장 나쁜 점이 근거 없이 그냥 애들 찍어 오거든요. 그래서 OX 문제지만 근거를 반드시 적도록. 그리고 객관식 문제도 냈어요. 글의 내용을 가지고 풀 수 있는 객관식 문제도 냈고. 원래 애들이 해오는 거예요. 다 읽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요게 이제 논술을 하는 거예요. 논술을 하는 건데, 자, 요거는 여기까지는 집에서 다 읽고 집에서 해오는 거예요. 원고지에다가 본인의 논술을 쭉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는 집에서 해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학원에 제출을 하겠죠. 마지막 수업 시간 때 제출을 하겠죠. 과제집을. 그러면 선생님이 역시 그 과제집을 직접 다 걷어요. 이번엔 사진을 찍는 게 아니에요. 걷어요. 왜냐면 4주차가 되면 한 텀이 끝난 거잖아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과제집이 나갈 거니까. 새 과제집이 나갈 거니까. 네. 그래서 이 과제집을 걷어서 선생님이 직접 이 종이에다가 여기에다가 첨삭을 합니다. 빨간 펜으로. 그리고 애들한테 다음 주 수업 때 이 과제집을 나눠줘요. 그러면 애들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원고지가 있어요. 그 책에, 과제집에. 그러면 첨삭을 한 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과제집은 첨삭 전에 글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첨삭을 한 후 자기가 쓴 글만으로 모여져 있는 과제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좀 애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될 만한 독서 논술을 하고 싶었다는 거,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게 그 순서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어머니들 아셔야 되니까 저희 한번 보내실 거면 정규교재의 독서 시간에 정규교재에 글 씁니다. 선생님이 사진을 찍겠죠. 그 사진을 가지고 선생님이 직접 첨삭을 합니다. 그리고 첨삭 사진을 학생과 어머님에게 모두 전송합니다. 그러면 그 첨삭 사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과제집에서 다시 글을 씁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그 과제집에 다시 쓴 글을 검사를 받는 겁니다. 잘 썼는지. 그러면 마지막에는 그 과제집이 자신만의 글쓰기 책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좀 이따가 나가실 때 꼭 봐주세요. 교재. 본교재가 있고 과제집이 있습니다. 꼭 봐주시고. 자, 이제 문학이에요. 문학은 그럼 어떻게 가르칠 거냐? 문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최대한 좀 재미나게 가르쳐줄 거예요. 재미나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만화를 일단 집중을 시키고, 그 다음에 기본 개념, 그리고 예시 많이 넣었어요. 예시를 최대한 많이 넣었어요. 최대한 많이 넣고 문제까지. 물론 문제수 많지 않을 겁니다. 많지 않을 거예요. 처음엔 많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실제 또 예를 볼까요? 어때요? 좀 공력이 들어간 느낌이 좀 있으실까요? 정말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연탄 한 장이라는 시예요. 저도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연탄 한 장이라는 시. 그래서 이렇게 일단 먼저 뭐 연탄을 아시나요? 해가지고 연탄에 대한 뭐 어떤 얘기들 그런 얘기를 실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 연탄 한 장이라는 시, 이런 시를 실어놓고, 요걸 이제 뭐 본인이 먼저 읽어야 돼요. 예술과제니까. 그리고 수업 중에 설명을 하겠죠. 설명을 하고
여섯번째 문제예요. 문제가 주어져요. 문제가 주어지는데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사용이에요. 교사용이기 때문에 빨간색은 학생용에는 없어요. 학생용에는 없고 이렇게 본인이 이런 데를 쓰고 OX 문제 쓰고 또 빈칸도 채우고 문제 수 절대 많지 않아요. 처음에 애들한테 문제 너무 많이 줘버리면 애들 질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씩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얘기예요. 마지막 얘기고 클리닉에 대한 얘기예요. 자 저희 학원은 수업만 하는 학원이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클리닉을 의무로 해야 해요. 의무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과제를 안 해와서 남겨서 보충한다. 이건 클리닉이 아니에요. 그건 보충 수업이죠. 그건 보충 수업인 거고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1대1로 하는 게 진짜 클리닉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년 내내 그 4개 반만 아마 계속 운영될 거라고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1대1 클리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1대1 클리닉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클리닉을 하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주중 클리닉. 두 번째는 주말 클리닉.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자, 주중 클리닉은 수요일부터 금요일, 그러니까 수업 외에 평일날 한 번 더 오는 거죠. 평일날 한 번 더 와서 선생님과 약속을 잡고 이거는 매주 수업 때마다 클리닉 시간을 조사할 거예요. 철수야, 너 이번 주는 무슨 요일날 몇 시에 올 거야? 라고 조사하고 또 그 다음 주 되면 또 조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본인의 스케줄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주중 클리닉 그리고 주말 클리닉은 수업 전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뭐 토요일 10시 수업이에요. 토요일 10시 수업이면 토요일 10시 수업 시작해서 1시에 끝나거든요. 1시에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남아서 클리닉 다른 애들 주중 클리닉 때 했던 클리닉을 그 아이는 수업 끝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진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건 부탁이에요. 꼭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전 아이들이 주중 클리닉 때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주말 클리닉이 다 좋은데 안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애들이 너무 지쳐요. 그러니까 수업 3시간 받죠. 사실 중학교 1학년 애들한테 3시간 동안 앉아서 문학 듣고 문법 듣고 독서들아 이러면 애들 진짜 힘들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클리닉까지 아이고 애들 너무 힘들어해요. 특히 저학년일수록 더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평일날 와서 좀 이렇게 여유롭게 좀 진행하고 그러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주말 클리닉을 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하다 보니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실 거 아니에요? 판단을 했는데 이 아이는 좀 따로 좀 많이 봐줘야 될 필요가 있는 아이야. 근데 선생님들도 주말에 수업이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한계가 있거든요. 봐줄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어요. 주말에는. 그래서 어머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머님 죄송한데 우리 아이는 주중에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중에는 수업이 아예 없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냥 온리 클리닉밖에 없어요. 주중에는. 그래서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어머님들께서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주중으로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리닉 내용이에요. 클리닉 내용. 자, 일단 문학. 학원에 오면 문학 문법 복습 테스트를 볼 거예요. 복습이에요. 복습. 지난주에 배웠던 거에 대한 복습. 아이가 얼마나 좀 숙지를 하고 있고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그 복습 테스트를 볼 거고. 자, 어휘 테스트. 이게 문제예요. 어휘 테스트. 이 어휘 테스트가 뭐냐면 사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애들 가르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애들이 단어의 뜻을 몰라요. 와 진짜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몰라요. 뭐 예를 들어 다음 중 나머지와 이질적인 것은 이질의 뜻을 몰라요. 선생님 이 뜻이 뭐니에요? 정말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부러웠어요. 사실은 영어 학원들이 그 영어 단어장 같은 거 주면 애들이 막 버스에서 손잡이 한 손으로 잡고 막 영어 단어장 막 이렇게 외우잖아요. 저 그것이 너무 부러웠어요. 안 되었다. 우리도 만들자. 왜 국어라고 못 만들어? 그래서 국어도 어휘집이라는 손바닥보다 작은 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휘집을 아이들한테 나눠줄 거고 그 어휘집에 정해진 분량을 매주 이제 정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어휘집에 있는 어휘들을 외워서 영어 단어처럼
영어 외워서 이 시간에 와서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거기 실려져 있는 어휘들은요 100% 전부 다 고등 국어 어휘예요. 너무 쉬운 단어들은 뺐어요. 너무 좀 야 이거 너무 일차원적이야 이런 거 뺐어요. 좀 아이들이 알아야 될 단어들. 좀 이따 그것도 어휘집도 저희가 깔아놓을 거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되게 작게 잘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네, 그렇게 어휘집 어휘 테스트를 보고요. 채점을 하고 1대1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그러니 아이들마다 소요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정말 너무너무 성실한 애들은 들어오자마자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쌤 복수 테스트 해주세요. 테스트 받자마자 쌤 다 했어요. 그래 조용하거라. 그럼 끝나요. 한 30분 40분이면 끝나요. 근데 어떤 애들은 아니죠. 대다수의 애들은 공부를 잘 안 해와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막 몸을 흔들면서 선생님 저 공부를 못했어요. 막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보내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책상 딱 주고 거기서 공부하라고 시켜요. 그래 공부해. 오늘 복습 테스트도 공부하고 어휘 테스트 공부해. 그럼 공부할 시간이 아이한테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1시간도 넘어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 오래 걸리는 애들은 3시간까지도 걸렸어. 중2 애들. 그러니까 클리닉을 갔다. 근데 우리 아이가 아무래도 좀 이상하게 안 오네? 그러면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학원에 간 거예요. 저희는 이 테스트에는 불통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다 맞을 때까지예요. 불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못 맞췄다? 다시 공부하고 다시 시험 보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신 시험 때에도 클리닉이 있습니다. 물론 2학기 말이겠죠. 2학기 기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에도 내신형 복수 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복수 테스트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정말 학교 내신에 관련된 그런 것만 클리닉 때 진행을 합니다. 자, 복수 테스트, 어휘 테스트. 이거 보여드릴게요. 못 믿으실까? 진짜 못 믿으실까봐. 정말로 이렇게 합니다. 클리닉. 선생님이 서 있고 수업처럼 뭐 이렇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정말로 선생님이 옆에 딱 앉아서 이 아이가 해온 거 또는 이 아이가 뭔가 테스트 본 거 그런 거에 대해 정말로 이렇게 옆에 앉아서 합니다.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이 시간이. 사실 수업은 일대 다수잖아요. 수업은.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인지가. 네. 근데 클리닉은 정말 이렇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랑 사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약간 상담도 가능해요. 전 그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예를 들어 철수가 왔어요. 야, 너 이 녀석아, 너 저번 주 수업 시간에 은근히 졸더라. 너 왜 그랬어? 너 왜 이렇게 졸아? 뭔 일 있어? 그럼 아니에요 쌤. 아니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럼 다음부터 졸지 마. 막 이런 게 가능해요. 그리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건 좀 그런 얘기지만 여학생들은 클리닉 때 은근히 많이 울어요. 이상하게 많이 울어요. 왜 그래 너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그러면 아니 안 좋아까지만 가. 안 좋아까지만 해도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 거의 99.9%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엄마랑 싸웠대요. 엄마랑 싸웠대요. 그래서 운대요. 자, 그래서 실제로 복수 테스트나 어휘 테스트 이렇게 봅니다. 뭐 기획한 넣기도 있고 객관식도 있고. 이것도 사실은 제 글씨예요. 좀 악필이죠. 악필인데 이런 식으로 정말 피드백을 해요. 피드백하면서 얘들아 클리닉을 진행을 합니다. 자, 요게 어휘집이에요. 요게 어휘집이고 이 크기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요 정도? 한 요 정도 크기 될 거예요. 되게 작게 만들었고 그 어휘집은 일단 시즌 3까지 있거든요. 시즌 1은 지금 이거. 그러니까 저기 예비 중1이 쓰는 거. 그 다음에 시즌 2는 예비 중2가 쓰는 거, 시즌 3는 예비 중3이 쓰는 거. 그래서 저희 중등부에는 어휘집이 총 3권이 있어요. 3권이 있고 학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일 뿌듯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오면 애들이 탈 때가 있잖아요. 그 애들이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서 그 짧은 시간에 우리 학원 어휘집을 보고 있어요. 너무 뿌듯해요. 너무 뿌듯해요. 잘 만들었다. 그러고 너무 뿌듯해요. 저 그러라고 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얘기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관리는 저희가 일단 만약에 아이가 결석을 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다른 스케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지금 동영상 보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동영상은 저희가 이 현장 수업하는 거를 찍어요. 찍어갖고 그거를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아이한테 보내주고 아이가 제대로 들었는지 클리닉 시간에 교재 검사를 해요. 물론 좋은 방법이죠. 근데 사실 아이들 영상 볼 때 아시겠지만 대부분 배속으로 봐요. 막 4배속까지 봐요. 안녕하세요 이거를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된다 몰라요. 그럼 저 다 들었대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동영상 보강은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쩔 수 없을 때만 그렇게 하시고 웬만하면 뭘 사용하시면 되냐면 임시이동 카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임시이동. 임시이동이라는 게 뭐냐면 토요일 10시 아니에요. 근데 못 왔어요. 그러면 토요일 6시로 와도 되고 일요일 10시로 와도 되고 일요일 2시로 와도 돼요. 모든 수업이 어쨌든 똑같으니까요. 네, 그렇게 임시이동. 요거는 학원에 미리 전화만 주시면 돼요. 전화만 주시면. 네. 그리고 출결 문자. 요거는 아이가 학원에 오자마자 바로 어머님들한테 문자가 갈 겁니다. 몇 시에 등원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도 학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학원할 때도 문자가 갈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피드백 문자. 이걸 꼭 보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주말에 이거 수업 끝나고 나서 보내드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끔 아이들이 분명히 저희가 수업 중에 과제 안내나 이런 걸 다 해줍니다. 야, 과제는 몇 페이지까지 이렇게 해야 되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는 엄마, 나 과제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 피드백 문자 안에는 뭘 실어놓냐면 그 주에 해야 할 과제 그리고 클리닉 시간을 무슨 요일 몇 시로 잡았는지 왜냐면 어머니들도 아셔야 되잖아요. 아이들 스케줄 관리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클리닉 시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공지사항, 특이사항 이런 것들을 문자로 딱 정리해서 주말에 보내드립니다. 근데 요게 가끔 저희에게 컴플레인의 원인이 됩니다. 왜 컴플레인의 원인이 되냐면 가끔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학원에 딱 오셔가지고 선생님 이상해요. 아니 피드백 문자 주말에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저한테 영 안 와요. 왜 안 오죠?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이유는 저희의 실수. 어머님의 번호를 잘못,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했다. 이런 실수가 있어요. 물론 정말 가끔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무서워요. 어머님의 핸드폰에 아이가 학원 전화번호를 스팸 처리합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정말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뭔가 엄마한테 뭔가 문자를 보낸다는 것 자체를 좀 무서워하는 거죠. 좀 무서워해서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입이 그리려서 도저히 안 되겠네요. 아이들이 어머님 핸드폰 학원 번호를 왜 스팸 처리를 하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퇴실 조치 때문이에요. 이게 퇴실 조치가 뭐냐면 저희가 예술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술과제. 근데 만약에 아이가 예술과제 저희가 1교시 때 보통 검사를 하거든요. 1교시 때 검사를 하는데 아이가 숙제를 안 해왔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죄송하지만 정말 그렇게 할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합니다. 야, 펜 들고 책 들고 나가. 교실 밖으로 퇴실 조치합니다. 교실 안에 못 있습니다. 왜냐면 예술과제를 해온 애들만이 그 수업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앉아있는 거 용납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나갑니다. 집에 가는 건 아니에요. 집에 가는 게 아니고 빈 강의실로 실장님께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빈 강의실 가서 못한 과제를 하겠죠. 그리고 다 되면 다시 원래 강의실로 복귀. 요게 퇴실 조치거든요. 근데 왜 아이들이 문자를 두려워하냐? 퇴실 조치 되면 시장님이 아이 안내해주고 나서 바로 자리로 돌아가셔서 문자를 보냅니다. 실시간으로 어머님들한테 누구누구 학생 과제 미흡으로 인하여 퇴실 조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문자가 갑니다. 정말로 갑니다. 그럼 그 아이는 큰일 난 거죠. 그래서 문자를 가끔 안 받기 위해서 캡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삼진아웃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물론 모르겠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고등부에는 이걸 완벽하게 적용하고 있거든요. 고등부에는. 근데 중등부에는 사실 약간 아이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용도로 좀 사용이 돼요. 뭐냐면 야 니들 경고야. 만약에 좀 정말 많은 잘못을 했어요. 그럼 경고를 한번 하겠죠. 그런데 그리고 두 번째 경고도 합니다. 그래도 뭔가를 안 해요. 그래도 뭔가 불성실해요. 그러면 강제 퇴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최대한 아이들을 구슬려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에요.
자, 요건 이제 예시들이에요. 전부 다 예시들이고, 요거는 출결 문자. 요 출결 문자 몇 시에 등원하겠습니다. 요게 주말에 보내드리는 과제 문자. 저기 피드백 문자. 피드백 문자. 그리고 요거는 중1은 없습니다만, 중1은 없어요. 중1은 없겠지만, 중2가 올라가게 되면, 중2에 올라가게 되면, 중2 애들은 매주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고등학생들이 보는 모의고사. 예. 그래서 그 모의고사의 성적표를 어머니들이 학원 친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뭐 결과로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화면이죠. 중2의 A등급, 중3의 A등급. 여기 있고요. 이건 고등부예요. 고등부, 고1. 고1들 각 학교별로 저희 학원 고등부에 좀 1학년들 어떻게 1등급이 좀 포진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 지난 6월 모의고사 1, 2등급 비율. 요 성적 우수자들. 요거는 대입. 저희 학원 출신들 대입. 요거는 4층 본관 가시면 복도에 좀 더 크게 붙여져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 장이고요. 제가 꼭 저희 학원 진짜 안 보내셔도 되거든요. 근데 꼭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예비 중1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수학이 중요해요. 저거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수학 중요해요. 수학 다음으로 국어에서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일단 문법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누가 뭐래도 문법이에요. 네. 문법의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히 해 나가야 되는 학년이에요. 중1은. 네. 왜냐면 중2만 돼도 문법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고등국어 올라가면 더 하고요. 진짜 문법이 고등학교 1학년 4번의 내신 시험 중에 문법이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어요. 문법 무조건 해야 돼요. 물론 독서노출 중요합니다. 뭐 책 많이 읽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합의점을 찾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4주에 한 번씩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시고 잘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소수로 갈 겁니다. 아까 한 반당, 제가 총 4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반당 10명 안쪽으로 갈 겁니다. 10명 안 넘길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사실 10명도 많아요. 저는 8명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소수 규모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근데 문자 보셨을 거예요. 그렇겠지만 그래도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선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은 꼭 지킬 겁니다.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에만 한해서 당일 등록을 하시면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 솔직히 큰 돈은 아니고요. 교통비 정도라도 좀 하시라고 2만 원 할인이 들어갑니다. 원비에서. 2만 원 할인 들어가고, 원비는 주당 7만 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당 7만 원. 그렇게 해서 한 달 기준으로, 한 달이 4주면 4, 7에 28만 원. 한 달이 5주면 35만 원. 그리고 요 안에는 교재비, 뭐 클리닉비,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돈 더 내는 거 없습니다. 더 내는 거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등록하시면 2만 원 할인이래요. 알아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볼 때는 소수로 가기 때문에, 정말 8명, 10명 가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회가 요번에 총 3번이 잡혀 있거든요. 지금이 1차 설명이에요. 오늘이 1차 설명이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예상입니다만 중2 가는 걸 봤을 때, 중2나 중3 하는 걸 봤을 때 3차 설명회 즈음 되면 아마 그 4반 중에 다른 할일 것 같고, 한 2개 반이나 1개 반 정도는 그러면 인원이 찰 거예요. 그래서 팁입니다. 좋은 시간대를 먼저 선점을 하세요. 오늘 미리 오셨으니까, 1차 설명회 때 오셨으니까 좋은 시간대를 딱 생각을 하셔가지고, 요 시간대를 좀 내가 먼저 선점을 해야겠다. 그러면 가등록이라는 걸 먼저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마감된 반이 혹시 1-2개 반 정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 장으로 이걸 넣은 이유가 있어요. 물론 긴 시간이었지만 전 그래도 이 말은 꼭 해드리고 싶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기다림이라는 거. 지금 마음 급하신 거 알고, 조급하신 거 알고, 불안하신 것도 알아요. 근데 제가 지금 강사 경력이 한 22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애들 가르치면서 느꼈던 건 딱 하나예요.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되겠다.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너무 서두르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닌데요. 막 다른 학원에서는 막 빨리빨리 공부를 막 해야 된대요. 뭐 해야 되고 왜? 아니에요.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괜찮고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기를 차근차근히 쌓아간다를 생각해 주시면서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긴 설명에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총괄원장 이용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맞습니다.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개별적으로 뭐 그냥 자유롭게 막 질의응답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를 중학교 3학년까지 충실하게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고등학교 내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든가 수능이 뭐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100% 확신할 수 있는 건 수능이에요. 모의고사, 수능.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부터는 이제 모의고사를 매주 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만 따지면 100회가 조금 안 돼요. 모의고사가. 중3 때까지 끝날 때까지. 그럼 100번 정도의 시험을 보고 나서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 어떤 수능형 모의고사를 갖다라도 1등급 나올 거예요.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내신은 얘기가 조금 달라요. 내신은 최소한 지금 어머니 말씀대로 중1, 2, 3을 다 겨워서 끝냈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최소한 2등급 정도는 당연히 확보가 될 건데 문제는 1등급으로 가는 건 그 고등학교 내신 대비 기간 동안의 노력이 또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혹시 담임 뭐 이런 거 시작해서 클리닉이나 아, 맞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담임제고요. 저희가 지금 제가 지금 이름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담임 선생님이 이미 계시고요. 그분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분이 모든 반의 담임을 맡으실 거고 그러니까 메인으로 가는 거죠. 메인으로 가는 거고 그분이 클리닉까지. 저희 클리닉은 조교 절대 안 씁니다. 조교 절대 안 쓰고 담당하시는 그 담임 선생님이 클리닉까지. 그래야 아이에 대해서 완벽한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럼 문법, 문학, 독서 선생님이 다 각각 다른 선생님이고 담임 선생님 따로 아니요. 문학과 문법은 담임 선생님이 다 전담을 하실 거고요. 독서 선생님만 따로 계십니다. 네, 독서 선생님만. S반만 원장 선생님. 맞아요. S반에만 제가 문학을 1시간 들어가요. 저 수업 재밌습니다. 내신 대비할 때는 학교별로 모아서 지금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학교별로 따로따로 반을 짤 예정입니다. 학교별로. 한 명이 내는 그런 한 명이. 자,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모든 학교를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그때 봐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지금 뭐라고 딱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어느 학교 애들이 몇 명이 들어올지를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깔아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모든 학교를 다 갑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 재원생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몇 명 이상이 돼야 그 내신 대비 반이.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한 3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아이들이 각양각색 가지가지 학교들이 모였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내신 대비를 만약에 우리 학원에서 만약에 내신을 못하게 됐다, 개설이 안 됐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것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은 내신 대비 교재를 만들어 줄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만들어 줄 거예요. 교재를 만들어 줄 거고 그 교재를 아이한테 줄 거고 잠시 수업이었기 때문에 잠시 휴원은 하겠지만 클리닉은 열어둘 거예요. 저희한테 돈 안 내도 돼요. 교재비 만들어줬다고 해서 교재비 안 받을 거예요. 저희하고 다녔던 애들 책임져야죠. 그래서 클리닉을 열어둘 거니까 클리닉 시간에 언제라도 선생님과 약속 시간에 와서 본인이 풀었던 외부 문제집이어도 좋고 우리가 주는 문제집도 좋고 가져와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풀이 듣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해드릴 거예요. 클리닉은
아이마다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맞아요. 다 다르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들이 약간 몰리는 시간대가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4반이니까 4반에 저희가 맥시멈 10명이라고 했잖아요. 한 반당. 그러면 총 토탈 40명이거든요. 그러면 40명이 뭐 정말 예를 들어서 실 5시에 다 몰리진 않을 거예요. 그건 있어서는 일일 거고 제가 볼 때는 많이 몰려야 한 번에 아마 한 3-4명 정도 몰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많이 몰리면. 그러면 선생님들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먼저 온 아이를 먼저 클리닉을 해요. 1대1로 붙어서.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일단 복수 테스트나 어휘 테스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 클리닉이 다 끝나면 이 아이는 자리로 돌아가서 테스트를 보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클리닉 하는 동안 애들은 테스트 봤으니까 더 다른 아이를 나와라 해서 또 클리닉을 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막 뭐 딜레이 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뭐 많아야 한 3-4분? 그 정도 잠깐 기다리면 또 클리닉을 진행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수로 하는 이유가 클리닉을 최대한 아이들하고 좀 많이 붙어서 해보려고 해요. 중1이니까. 그렇습니다. 중2 같은 경우만 해도 한 반에 저희가 맥시멈을 12명 잡거든요. 중2는. 중3은 18로 잡고요. 고등부는 뭐 고등부는 막 뭐 20명 넘고 막 30명 될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숙제 양은 어떻게 돼요?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부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1시간? 1시간도 안 걸릴걸요. 그 문제만 푸는 데에는. 물론 당연히 그 문제 풀기 위해 읽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읽어야 되는 시간이. 글쎄요. 그 읽는 속도는 또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중1이기 때문에 너무 과제를 쏟아부으면 애들 질려요.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과학학원도 다녀야죠. 수학학원도 다녀야죠. 영어학원도 다녀야 되죠. 거기서 내주는 숙제 다 합쳐봐요. 얼마나 많은데요. 최대한 좀 부담 없이 재밌게 그렇게 수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토론 수업도 있습니다. 3주차 때 보통 토론 수업을 해요. 말을 하지 않는 아이는 어떡하나요? 그 토론이 막 정말 아이가 막 진짜 막 강사처럼 막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그냥 그 독서 선생님이 되게 노하우가 많으신 분이세요. 되게 수상 경력도 되게 많으신 분이시고 경력이 좀 화려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막 선생님들 이렇게 애들 돌아다니면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좀 대답을 이끌어내거나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막 앞에 나와서 뭐 막 이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네. 독서 선생님도 네 분으로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 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하십니다. 일단 진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짜 준비 많이 했거든요. 정말 준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어머님들의 마음을 뭐 얼마나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애들한테 죄 짓는 짓은 안 할 거예요. 애들한테 애들 어떻게 돈벌이 수단으로 막 얘네들한테 막 뭔가를 막 더 해서 막 이거 돈 내야 돼 저 그런 짓거리는 안 할 거예요. 최대한 좀 재밌게 정말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저희는 지금 중등부를 하는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이것도 우리 대표님이 싫어할 수 있겠네요. 이런 말하고는.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고등부만으로도 언바른 국악은 굴러가요.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1,500명이 넘는다니까요. 근데 중등부를 하는 이유는 고등부를 해보니까 애들이 기본기가 너무 없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중등부부터 차근차근 키워나가면 애들이 좀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진짜 우수한 애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중등부 시작한 거예요. 이게 고등부에서 학원 입장에서는요. 고등부에서 번 돈 중등부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강사님들도 되게 월급 많이 줘요. 중등부 선생님들 되게 많은 월급 주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받으면서. 그러니까 열심히 하죠. 또 교재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개정되고 이럴 때마다 새로 다시 만드시고 그렇게 맞아요. 하시나요? 계속 해야죠. 교재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언제 한 번씩 업그레이드가? 보통 1년치가 지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1년치가 끝나고 나서 다음 해에 요 학년을 쓸 때 다시 저희가 모여서 다시 업그레이드를 또 시켜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건 모든 학년 마찬가지예요. 네. 교재비는 따로 받지 않아요? 네, 교재비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원비에 포함되어 있고요. 딱 하나, 그거는 따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 4주에 한 번씩 읽는 책 한 권 있잖아요. 그거는 따로 구매를 하세요. 왜냐면 저희가 책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외부 교재를 판매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서점에서 따로 구매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그 첫 번째 교재 저기 있잖아요. 청소년 소비 나오는 거. 그거 제가 쿠팡에서 시켰더니 저녁에 시켰더니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왔더라고요. 되게 빨리빨리 잘 와요. 그럼 수업료는 네. 1, 2, 3학년이 모두 주당 7만 원? 맞습니다. 중등부와 고등부만 나눠져 있어요, 원비는. 네. 1학년 때문에 독서능력을 넣었다고 하셨잖아요. 2학년 되면 이 수업이 없어요? 2학년 되면 독서 논술 빠집니다. 독서 논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때부터는 지금 중1이 하고 있는 교과서 독서는 그대로 들어가고요. 교과서 독서 그대로 들어가고 수능 독서라는 게 들어갑니다. 실제 고등학생들이 푸는 모의고사 비문학집 그게 들어갑니다. 사실 그래서 이 중1 독서 논술도 저희가 진짜 많이 논의를 했거든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이게 너무 솔직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하고 싶었어요. 전 독서 논술 안 하고 싶었어요. 왜 안 하고 싶었냐면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아니 이게 왜 필요해? 라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아니 그래 초등학교 때까지는 오케이 책 많이 읽어야 돼. 맞아 초등학교 때까지 책 많이 읽어야지. 근데 얘네는 이제 중학교잖아. 중학교인데 중학교는 왜?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 단계인데 고등학교 가기 위해 준비 단계인데 이 애들한테 무슨 이따시만한 책을 읽고 그걸 왜 하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 고등부 애들 제가 가르치면 그런 경우 있거든요. 어머님들이 저한테 상담 전화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옛날에 책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막 책 종류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읽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성적은 안 나와요. 저는 그래서 이게 크게 상관관계가 없구나. 물론 뭐 읽는 속도 이건 좀 빨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근데 저는 뭐 그게 그렇게 고등국어에 영향을 줄 정도의 어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표원장님이나 또 저희 부원장이 또 따로 있거든요. 저는 총괄원장이고 그리고 셋이서 계속 얘기하다 보면 학원인지라 어머님들의 니즈도 사실은 중요해요. 저희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어머님들의 니즈가 중요하거든요. 어머님들 중학교 1학년 하면은 막 독서논술 무슨 책을 읽냐 어디더라 어떤 학원에서는 막 되게 어려운 그런 책을 선정해가지고 그걸 읽힌다는데 막 이런 얘기들이 저희한테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머님들은 또 다르구나. 넣어야겠구나. 그래서 사실 독서논술 선생님도 따로 초빙을 한 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정말 이 많은 경우의 수까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아이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까? 진짜 실제 도움이 될까? 그것만 생각했어요. 실제 도움 되는 거. 우리 학원만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이것이다. 이런 게 있어요? 클리닉이요. 무조건 클리닉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 학원 설명회도 영상으로도 많이 보고 또 제 와이프가 일하는 학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설명회를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저희 학원만큼 클리닉이 정말로 1대1로 쫀쫀하게 가는 학원은 없어요. 그건 장담이에요. 확실히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분당권에 있는 모든 국어학원들 저 장담하거든요. 수업 다 잘해요. 선생님들 수업할 때 목에서 진짜 피냄새 날 때까지 하세요. 모든 분당권의 모든 선생님들 다 똑같으세요. 학원 시스템, 수업하는 시스템 비슷해요. 솔직히 비슷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수업 외적인 거거든요. 얼마나 이 아이한테 정말 뭔가를 좀 해줄 수 있냐, 수업 외적으로. 전 그게 저희 학원의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일날 절대 수업을 깔면 안 돼요. 평일날 수업이 있으면서 클리닉을 한다? 그거 클리닉 아니에요. 평일날 수업이 없어야 돼요. 선생님들의 수업이 없어야 클리닉에만 온 신경을 다 쓸 수 있어요. 선생님 클리닉이 그럼 전 고등부까지 전부 다 하시는 맞습니다. 고등부 애들도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클리닉. 주중에 오거나 주말에 오거나. 근데 고등부 애들은 거의 다 주중에 와요. 주말에 웬만하면 못 오게 해요. 고등부 애들. 클리닉 타임이 1인당 이제 많으면은 이제 사람 아이의 성향이나 숙제를 해온 것 따라서 클리닉 시간도 다르다는 거. 그렇죠. 아이들마다 달라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 중3에 어떤 애를 제가 뭘 봤냐면 아이가 진짜 뭐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복수 테스트랑 오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중3 애들은 모의고사 중1이랑 중3 애들은 모의고사까지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펜만 들고 온 거예요. 펜만 들고. 그러면 선생님한테 일단 혼은 나겠죠. 당연히 혼을 내야죠. 혼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빈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요. 근데 또 이상하게요. 이상한 게 아니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 아이들일수록 공부도 제대로 안 해요. 조금 하다가 뭐 산 쳐다보다가 또 조금 하다가 뭐 산 쳐다보다가 이래요. 그럼 또 선생님들이 또 잔소리 해야 돼요. 야 그러지 마라. 빨리 공부해라. 그럼 저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럼 한 3시간 걸리는 거예요. 방학에도 3시 30분 맞춰서.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한 1시간 정도. 평균 잡으면 평균으로는 1시간 내외 되는 것 같아요. 평균으로 보면. 클리닉 오려면 시간을 무조건 여유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최소한 정말 1시간 이상 있어야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솔직한가 봐요. 저 솔직하게 얘기하면 중학교 1학년은 모의고사가 없거든요. 중2나 중3은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정도 걸려요. 피드백까지 다 해줘야 되니까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중1은 모의고사가 없기 때문에 또 해보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해요. 한 3, 40분 정도 끝나지 않을까? 수행평가도 봐주시나요? 맞아요. 그 수행평가에서 특히 글쓰기 같은 거 그런 것도 저희가 다 봐줄 생각이에요. 물론 저희가 글을 써주진 못해요. 써주지 못하고 그 아까 과제집이 나만의 책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제집을 그 중학교 2학년 애들 중에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 쓴 거를 학교에다 그대로 제출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활용도가 있어요. 오늘 수강을 해야만 할인. 이 말은요. 맞아요. 어제도 중2 설명했거든요. 제가 어제 중2 예비 중2 설명했는데 그 질문 하시는 분들 꽤 많았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설명회 참석 당일에 한해서만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상의가 필요해.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라면 일단 등록을 어느 반에 해요. 2만 원 할인 받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랑 집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시간대가 자기 여기가 안 된대요. 다른 시간대로 가겠대요. 그럼 학원에 전화해서 시간을 여기서 여기로 옮기겠어요? 그럼 끝나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랑 얘기했는데 아이가 학원 안 다니겠대요. 그럼 학원에 전화해서 죄송한데 환불할게요. 그럼 끝나요. 저는 그럴 거거든요. 저 너무 솔직한가요? 저는 그럴 거거든요. 유독 더 몰리는 시간대가 보통 중3, 중2 애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제일 몰리는 시간이 토요일 10시가 제일 몰렸었고요. 그 다음으로 몰렸던 시간이 일요일 10시. 네, 맞아요. 오전이 좀 많이 마감돼요. 빨리 마감돼요. 오전이. 보강을 만약에 그날 안 되면 아까
예, 동영상을 보내주거나 임시 이동을 하거나. 네. 물론 뭐 여행이나 뭐 장기 여행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예 동영상도 보기도 힘들다. 그렇다면 당연히 2월이 되겠죠. 원비 2월. 뭐 장기간 뭐 그러니까 저희가 원칙을 세우는 건 이거예요. 2주 동안은 그러니까 2주의 2월은 가능해요. 2주의 2월. 근데 만약에 3주가 넘어간다. 안 오는 시간이 3주가 넘어간다. 그럼 일단 퇴원이 됐다가 다시 재등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요. 물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아 진짜 중학교 1학년들 근데 3시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요? 3시간 동안 아이가 그죠? 그게 제일 맞아요. 3시간 동안 어떡하죠? 그러면요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게 진짜 딜레마예요, 진짜 딜레마. 어머 못하면 어떡하지? 아, 못 견딜 것 같은데 근데 하긴 해야 돼. 어떡하지? 그럴 땐요. 저는 그랬거든요. 전 제 아이들 그랬어요. 일단 해봐. 해봐. 해보고 안 되면 얘기해. 그럼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중간에 쉬는 시간은 있는 거. 아 있죠. 있죠. 한 50분 정도 수업하고 10분 정도 쉬고 그렇게 합니다. 믿어주세요.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할 거고 특히 중1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요번에 처음으로 오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온 신경을 다 쓸 거예요. 네. 모든 선생님들도 다 막 중2에 오픈력이 나가 있을 거예요. 아니 눈치 보지 마시고 가신 분들 그렇게 됩니다. 왜 눈치를 보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한자는 따로 교재는 없는 거죠? 한자요. 그 어이집 한번 가보세요. 어이집에 한자가 들어있어요. 한자 성어. 한자 성어로만 되어 있는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시다가 다시다가 그 교재 한번 봐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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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네. 예중을 이렇게 좀 시험을 본다고 해서 응? 다른 아이들은 안 보는데 이렇게부터 중간교말 보면 대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학원을 이제 보면서 다니다 보면 정규 수업 과정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 아이는 성적이 아무리 안 들어간다고 해도 내신 공부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뭔가 혼자서 계속 좀 떨어지는 느낌? 아까 그 제가 내신도 물어본 게 학교가 우리 아이랑 같은 학교 아이가 있기는 희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예중 내신만 봐주는 그 모습처럼 전과목을 받아주는 학원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데 처음부터 가기보다는 그래도 과목당 전문 학원이 조금 더 1학년 단계는 좀 낫지 않나.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시험이 확실하게 없다고 하면 과제를 하면서 일단 개원 예중에서 이제 개원 예고로 올라가는 어린이들 되게 많거든요. 그 예고생들이 많은 거죠. 맞아요. 제가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아, 그래요? 예고 언니들이 여기 많이 다니고. 근데 그 아이들 보면 중학교 뭐 1학년, 2학년 뭐 이럴 때 내신 공부를 따로 학원을 뭔가 다니면서 내신 학원을 다니면서 내신 공부를 따로 하진 않더라고요. 다 커버가 되는 그러니까 커버를 크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쉬워서. 약간 일반중보다는 맞아요. 개원 중은 쉬워요. 제가 알기로. 개원 중 2학년이나 3학년도 보면은 좀 쉬워요. 다른 학교들보다. 그래서 안 되는 거. 뭐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보지 않았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신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또 예고 진행을 해야 되니까 혼자 된다고 하면은 좀 언니로 싶은데 솔직히 저 독서 전수라고만 계속 알아봤어요. 오늘 이걸 보기 전에는 아이가 3시간 처음부터 3시간을 우리 아이는 견딜 수가 없을 거라 단정을 지었던 것도 있고 책도 읽기가 안 돼 있는 아이가 그거 학원을 다닌다? 저는 좀 그랬거든요. 오늘 너무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해주셔서 제가 괜찮다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독서 문수까지 같이 포함을 시키셨으니까
괜찮긴 한데 이제 아이도 물 먹기를 해야겠지만 이제는 막 등등해서 엄마가 여기 가 이러면 가질 않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상의는 해볼 텐데 저는 오늘 너무 잘 들었어요. 아이고, 설명 잘해주셔가지고 네. 목소리 줄였어요. 근데 오늘 중에만 하는 게 지금 여기서 나가기 직전에 해야 된다. 그건 시간이 있잖아요. 한번 데스크에 한번 물어보실래요? 그것까지는 제가 네.